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세 가지 전략들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다음 주 핵심 전략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던진 변수, 그리고 두 번째, AI 수익화 시험대, 세 번째, 1,400조 연기금 동원령. 뭔가 뉘앙스만 봐도 1번, 2번은 약간은 조금 불안한 내용이지만 3번에서 뭔가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략부터 공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전략은요, 연준 새 의장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말씀드렸죠. 요즘 미국 증시가 조금 애매합니다. 뭐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무려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로 3% 넘는 하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금리도 조금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연준 의장을 빠르면 3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3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혹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어떻게 영향력을 좀 받을까요? 일단은 뭐 FOMC 연준 의장이 뭐 누가 되느냐에서 시장 큰 영향을 받아왔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되느냐, 뭐 그러면 이제 뭐 매파가 되느냐, 그다음 비둘기파가 케빈 워시 뭐 이런 사람도 다 이름 네. 나오고요. 근데 케빈 워시가 된다라고 갑자기 이제 얘기 도면서 94%까지 확률이 늘어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 갑자기 이제 케빈 워시로 지금 현재 굳혀지는 모양이고, 곧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이분이 영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연준과 그다음에 월가와 백악관을 거치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영순이라고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쿠팡의 또 사회이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예민하네요, 약간. 네. 근데 이제 뭐 이분이 되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원래 매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매파로 분류됐던 분인데, 이제 경제 지표에 의해서 이제 무시하면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보다는 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렇겠지만은 뭐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은 커지겠지만은, 시장의 패닉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뭐 매달 머리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3.75 우리랑 이제 금리 차이가 2.25 정도 나는데 뭐 순차적으로 이제 1년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그러니까 2번 할 걸 3번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지만은, 시장의 패닉 가능성 저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뭐 설마 그렇게 강력한 매파를 임명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4명 후보 중에 그나마 조금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조금 매파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이 잠깐 긴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리, 그리고 또 달러, 그리고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시장에 좀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저는 뭐 일단은 호재로 좀 소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시장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서부터 걱정을 끌어다가 안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케빈 워시가 되든 누가 되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갈 수 있는 친구가 앉을 거예요. 누가 됐던지 간에. 비교적 뭐 케빈 워시가 뭐 지금까지 거론된 후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매파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살짝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누가 됐던 간에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는 일단 꺼내놓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또는 이 연준 의장이 새롭게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일단 한 가지 그러면 좀 그래도 확인해보자, 좀 팩트를 체크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라 그러면, 사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비교적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이유가, 이전에도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양적 완화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물론 이제 독립성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이거를 가져다가 무조건적인 유동성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되 시장의 자금은 조금 옥죄일 수 있다.
있다라는 점.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게 무조건 무조건 그 자금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중의 돈줄을 좀 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외환 시장에 대한 변화들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달러의 타락을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 자금이 풀리는 거에 대한 시장의 성장은 가짜다라고 표현을 하는 인물이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좀 더 건강한 이 달러 그리고 건강한 시장에 대한 회복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 아마 금리 인하 하더라도 돈줄은 좀 옥죄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또 환율에 또 적용이 된다라 그러면 일시적인 좀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럼 만약 이 외환 시장에 대한 뭐 유동성, 뭐 환율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 숫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을 흔들 때는 가장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은 결국 실적이에요. 예. 어차피 실적 시즌과도 겹쳐 있다 보니까 이런 증시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을 추적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선택지를 어디로 가져갈까가 중요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로 좀 좁혀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FOMC 연준 의장이 새로 바뀌다 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뭐 더 강하게 하고 또 덜하고 매파냐 비둘기파냐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오를 사거나 오늘 물론 바이오가 많이 빠졌지만 빠졌기 예. 때문에 사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차치하고 네. 지금 현재 담아야 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오를 팔아서 2차 전지로 가고 2차 전지를 팔아서 바이오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반도체를 팔아서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반도체 내에서 있어야 되고요. 더 추가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사야 될 순위는 반도체 최우선이고 네. 실제로 올해 이제 2025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보면 영업이익이 42조, 47조가 나왔는데 올해 2026년 영업 예상일 보면은 이제 뭐 180조? 그다음 그쵸. 147조. 그래서 예. 4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더를 빼고 다른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 때문에 뭐 바이오를 산다라든가 금리 인하 때문에 바이오를 사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 2차 전지가 이제 뭐 로봇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고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은 반도체를 최우선적으로 사야 되고 비중이 네. 가장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나서 그다음 순으로 이제 바이오를 저가에 빠졌을 때 이제 오늘같이 하락해서 하락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너무 또 이제 반도체 바이오만 사면 안 되니까 예. 로봇과 우주항공 관련주도 소폭 분할 매수하시면 순차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다른 섹터를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줄이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반도체 팔아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오히려 반도체는 더 늘려야 된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계속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섹터로 오늘 바이오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담아보고 그리고 또 로봇과 우주항공까지 같이 챙겨가면 결국에는 사실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든 케빈 워시가 되든 뭐 크리스토퍼 월러가 되든 사실 국내 증시는 최근에 그런 것보다 내부적인 수급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다음 주도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전략은요. AI 수익화 시험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AMD, 알파벳, 퀄컴 실적. 저는 기술주 실적이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기준 매니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뭐 계속 가겠어요? 뭐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도 없지 않나? 이런 그럴까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갔으니까 반도체 다 끝났겠지? 너무 고점인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나올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키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놓을 이유가 있나?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앞서 우리 키워드로 좀 공개된 것처럼 AMD, 뭐 알파벳, 뭐 퀄컴에 대한 실적들 당연히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일부에서는 뭐 AI 반도체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는 그 얘기가 벌써 나올 필요 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실적 발표들을 일부 참고하시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고 분기 영업이익 조단이 넘기고 시장 예상치 훌쩍 넘겼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컨퍼런스 콜에서 야, 우리가 지금 HBM4에 대해서는 수율로 입증하고 있고 고객사들을 지금 주문으로 입증하고 있어. 자신감을 표명했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도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 폭발, 설비 투자 폭발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이 계속해서 쌍끌이로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럼 본격적으로 나오는 실적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 알파벳과 두 번째 AMD 요거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그 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글자 설비 투자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실적으로 눈에 확인되는 것들은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렇지. 예. 원래 너 이 정도 벌잖아. 이 정도로 끝나는데 항상 그 이후에 우리가요 다음 분기 안에 우리가요 하반기 안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계산기 두들기죠. 야, 이 정도 투자해서 버는 돈이 얼마일까? 수요가 얼마나 들어왔길래 이 정도로 투자할까?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망가졌는데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번 시점에서 알파벳이 만약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수십조 원 할 거야. 아니면 또 할 거야. 더 할 거야. 이런 가이던스가 나온다라 그러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일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불을 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뭐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칩 시장에 AMD가 얼만큼 치고 들어왔느냐, 독점적인 체제를 깨고 얼마나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느냐, 이게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 그러면 이 또한 반도체 소부장들의 슈퍼사이클 또 한 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뭐 이제 퀄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온디바이스 AI 뭐 그쵸, 지금 그쵸. 우리가 아는 AI 칩하고는 좀 다르니까 하고 넘기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요즘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AI 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퍼져요. SK하이닉스 최근에 낸드 맞네요. 얘기 나왔죠. 네. ESSD 얘기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샌디스크가 반응을 했죠.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온기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뭐 온디바이스 AI, 뭐 PC, 스마트폰 이쪽으로 지금 다변하면서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 퀄컴이 빛을 한번 보여준다. 네. 저는 또 여기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실적들이 너무 많다.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이 아까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더 늘려야 될 때다라는 게 이런 뉘앙스까지 쭉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늘려도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4분기에 이제 두 회사가 이제 20조 육박하는, 그러니까 예. 삼성 20조 넘었고 이제 하이닉스 19조 정도 나왔는데 그랬죠. 이거를 이제 이대로 가면 분기 이제 4개 분기니까 80조거든요, 둘 예, 다. 그렇죠. 그러니까 80조인데 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80조인데 왜 180조를 얘기했을까, 삼성전자를. 그러면 그러네. 작년 4분기에부터 갑자기 디램하고 낸드 가격을 뭐 100%씩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램과 낸드, 그러니까 HBM4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잡힐 텐데 그거 외에 이제 디램 뭐 레거시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2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80조인데 2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180조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지금 900조거든요. 그러니까 1000조가 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10을 곱하면 1800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시가총액이 예. 그러면 두 회사가 지금 이제 16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300조를 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더블 스코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 10을 곱하면. 그래서 또 하나가 그러면서 실적이 증명이 됐는데 또 하나가 이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내부 유보가 되면서 자사주를 매수할 수 있고 배당을 그렇죠.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예.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공부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2천만 주 자사주를 할 거다. 그러니까 언제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사주 매수와 직원들한테 이제 뭐 배당을 주고 있고 그래서 주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현금은 결국에는 뭐 다른 반도체들도 뭐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평가 기업으로 해서 저는 꾸준히 상승할 텐데 네. 지금 현재 이게 피지컬 AI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에서도 또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면서 과거에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휴대폰에서 필수적이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용과 더불어 또
피지컬 AI까지 아우르는 이런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반도체 성장은 가속화될 거다. 네. 제가 보기엔 180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배 스코어 가더라도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주에 코스닥 소부장이 거의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더 가요? 저는 더 갈 친구들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7시 반에 공개 방송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풀어드리는데 제가 예. 그때 SK하이닉스 실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컨퍼런스 콜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BM 시장에 대한 재료들은 이제 지나가던 초등학생 물어보고 잡아다가 SK하이닉스의 대표가 뭐야? 그러면 HBM이요 라고 얘기할 요즘 정도로 과자도 있어서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과자도 네, 있네요. 과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럼 SK하이닉스가 이제 HBM 말고 새로운 재료들을 조금 더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그걸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삼성전자 측에서는 제가 용호상박 포트에도 넣어놨던 종목들 파운드리에 관련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재료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에 대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을 냈다라는 점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실적 발표했어요. 둘 다 실적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한 종목은 오르고 한 종목은 빠졌어요. 왜 그랬냐면 실적이 반영되고 그 실적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겠네 한 건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둘 다 되겠네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콜을 천천히 한번 뜯어보면 우리는 토탈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HBM만 뜯어봤다라 그러면 이제는 낸드에도 한번 주목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비유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계산을 해야 되는 게 HBM이고 계산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게 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연산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방대해지니까 이거를 저장하는 낸드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낸드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서서히 다시 한번 밟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도 이에 맞물리는 흐름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 역시나 SSD, 낸드 시장에 대한 사이클도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새로운 이 테마성, 좀 모멘텀으로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죠. 뭐 사실 컨퍼런스 콜 때 자신 있게 자 우리 파운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외침은 없었지만 네. 시장의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이 가동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가동과 함께 우리가 지금 계속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2나노 수주, 4나노, 3나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계속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신을 갖게 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 그러면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파운드리 소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 뭐 HBM, 뭐 장비 기업들 여기에서만 집중하다가 야 낸드에도 뭐 테스터 장비 이런 게 있었네. 야 파운드리에도 소재 기업들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이런 게 있었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1등 반장 나갔고 부반장 그리고 그 부회장이 시작될 자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줄 서서 기다리는 거네요. 번호표 뽑아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빅테크에 낙수를 뿌려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거고, 네. 자 하이닉스 90만 원 왔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한번 100만 원 봐야죠. 예, 그리고 그 낙수를 또 이제 낸드 파운드리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분이 입을 모아서 반도체는 지금 더 살 때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략 열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전략은요. 1400조 연기금 동원령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저 1400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코스닥 3000 목표 사실 1번, 2번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저희 눈에 들어오는 건 지금은 사실 3번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 3000 스닥 뭐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겠고 뭐 이번 주에도 사실 월화수목 잘 가다가 금요일에 살짝 고꾸라지기는 했습니다만 3000이라는 목표치 뭔가 5000피를 봤기 때문에 우리 뭔가 닿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근데 이제 사실 3,000포인트,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찍었는데도 개인들이 수익을 안 내신 분도 많아요. 아, 그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뭐 3,000포인트를 간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번에도 이제 그 금융투자가 10조를 샀어요. 일주일 동안. 저번 네. 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역대급이긴 해요, 진짜로. 역대급으로 사면서 네. 이제 900선에서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1,150선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상위 150 종목, 그러니까 150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는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상승했어 또 하더라도 그러니까 1,500을 갈 수 있지만은 바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그래요? 이제 올랐다가 잡아당겼다 고무줄처럼 잡아당겼다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승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무리한 투자는 결국엔 부메랑처럼 이제 약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악재에도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쉽게 올라가겠지만 뭐 이제 떨어질 때도 뭐 20% 30%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있구나.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회사들이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 위주와 더불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뭐 15조, 30조까지 만들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아틀라스라든가 뭐 옵티머스 같은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는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안 되고 중국에도 지금 밀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마이크로프로도 열심히 올라왔는데 또 불구하고 전고체 관련해서 나오려면 애매하죠. 아직도 시간이 네.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캐즘도 아직 극복하지 않는 맞아요. 상태에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갈 거니까 상승한다. 로봇의 배터리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들어갈 거고 또 NCM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전 자동차에 들어가는 용량에 비해서 한없이 작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뭐 캐즘을 극복할 만한 건 아닌 상태에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부메랑권처럼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500선까지는 가능한데 네. 오늘 올라왔던 반도체, 그러니까 솔직히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쪽은 1,700억에서 2,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제 3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5조 뭐 이렇게 기판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도체가 끌고 올라간다면 저는 1,5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3,000은 그런 반도체가 실적이 뒷받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의해서 장비 수주가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그래도 떨어지는 폭이 적겠지만은 시총이 높은 코스닥 150, 1위부터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사다 보면은 BM을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시 한번 부메랑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저는 반도체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뭐 저희가 좀 취해 있었죠. 예, 여기 깜짝 놀랐기 때문에 뭐 2조씩 기관이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취해 있었지만 이제 금요일에 뭔가 좀 민낯이 좀 드러난 느낌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네.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성화준 매니저님은? 사실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총 1위 움직임은요. 저는 네. 사실 뭐 종목에 대한 해석과 시장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먼저 해드리자라 그러면 어쨌든 코스닥 정책 활성화 기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코스닥에 대한 재료까지 한번 더 힘을 써보자. 우리 코스닥 이제야 재평가받고 있다. 힘을 써보자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도 코스닥 3,000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코스피도 5,000 갔는데 코스닥 넉 놓고 있다가 우리 수익률 박살나겠는데 이러니까 뭘 갖고 들어와요? 야 일단 코스닥 대형주부터 매수하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나마 지금 바닥에 있던 종목들 누구냐? 그럼 목록 쫙 놓고 봤을 때 야 일단 2차 전지. 예. 당연히 기대감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들어왔지만 뭐 일부 리스크 때문에 조정은 나왔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스닥 상위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한테 일시적인 기관들의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다 보니까 뭐 해당 기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장의 흐름에 의한 움직임이 첫 번째 나왔다. 맞아요.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업 내용 그래도 보셔야 돼요. 항상 이거를 놓치셔서 여러분들이 저 얼마에 샀는데요, 뭐 고점에 물렸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는 이유들을 굳이 이유를 붙여서 설명드리자라 그러면 2차 전지가 전기차 캐즘을 로봇의 심장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솔직히 따져서 얘기하자면요. 2차 전지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양을 비교하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의 한 2.5%가 밖에 안 돼요. 2.5%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증권 전망으로 나와 있는 증권사 전망사로 나와 있는 건데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전기차 한 대를 파는 게 낫지 로봇 여러 대 파는 것보다. 그러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캐즘 구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시장은 나중에 수익성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로봇보다 전기차가 마지막 종착지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어? 그러면 맞아요. 시장에 광기 어린 상승이 나왔던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태워지기 때문에 그 흐름이 붙었던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고 가되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이 찍히는 날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화수목 행복했는데 금요일에 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분위기 좋았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지 않을까라고 하기에는 챙겨봐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거쳐가야 될 장벽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전략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